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렇게 그냥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윤석열이가. 사실 내면을 들여다보면 예. 쫄아서 그렇습니다. 쫄아서 네. 쫄아서 저러는 거예요. 자기에게 남은 게 없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사형, 무기 둘 예. 중에 하나. 예. 아 그래서 절박한 마음에 그럼요. 거짓말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 거죠. 우리가 가끔 까먹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저 사람이 검사 출신의 법조인이라는 겁니다. 아,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알잖아요. 예, 구속 예, 예. 취소로 나와 있긴 한데 예, 곧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쫄죠. 근데 왜 거짓말을 해요? 이미 헌재가 다 인정한 기초 사실인데. 헌법재판하고 형사재판은 다르니까 예.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헌법재판소가 그 근거로 삼았던 거는 뭐 물론 증인들 불러가지고 직접 들은 것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검찰 공소장이란 말이에요. 네. 공소장도 똑같습니다. 사실 헌재에 판단하고. 그런데 이걸 재판에서 없는다? 아니 없는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 겁니다. 아, 없을 순 없다. 자기도 기본은 있으니까. 그러나 구속 취소의 사례가 있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간극을 이렇게 틈을 비집고 들어가다 보면 예. 혹시 뭐가 생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은 다 해봐야 된다는 게 윤석열의 절박한 심정이고요. 예. 일종의 몸부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1%의 가능성에 한번 도전해 보겠다. 그래서 1% 뭐 가능성 근데 도전도 아니고. 네, 유무죄 판단은 끝난 거고요. 예. 이거는 뭐 증거가 너무 많아서 그렇지. 어떻게 안 되고 예. 유죄가 확실하죠. 뭐 100% 유죄인데 양형에서 이제 사형이냐 무기 정도를 따질 것 같아요. 그런데 두 가지밖에 대한민국은 없어. 문명 국가고 예. 또 인권 국가이기 때문에 예. 뭐 전직 대통령을 사형시키는 일은 없을 거고 무기징역이 될 것 같은데 네. 하여튼 몸부림을 쳐보는 거고요. 혹시나 예. 지금 뭐 대선에 대해서도 막 윤석열 일당이 개입하고 글쎄 말이에요. 뭔가 판을 좀 흔들어 보려고 그러잖아요. 예. 당장은 실패하더라도 나중에 네. 그 야당이 예. 윤석열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야당은 새로운 대통령을 만날 때마다 윤석열 사면 얘기를 할 거거든요. 박근혜 때도 그랬듯이. 네네네. 그런 식으로 자기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걸 찾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결국에는 이게 지지자들, 네, 그렇죠. 지지자들을 이제 뭐 규합시킬 목적의 정치적 레토릭일 뿐이지 실상은 완벽한 거짓말이고. 네네. 예. 근데 야,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도 꽤 있는 거고요. 예. 성적이 휘드는 분들 중에는 예. 그런 걸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 이렇게 비루한 모습을 보이는 게 참 그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그 또 거기에 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 그런 윤석열의 행태 그 다 이거 돌아왔는데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전한 길은 예수의 모습이 이러하다 이러면서 네? 또 예수의 비유를 했어요. 사실 요한복음 그런가요? 16장 33절 보면은 그 예수가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세상을 다 이겼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네. 근데 예수의 그 세상을 이겼다는 발언은 내가 로마 제국의 폭력 앞에 절대 굴하지 않겠다. 내가 이기는 것을 보라. 그 폭력을 이기는 것을 보라. 이런 차원의 선언이었는데 아니 윤석열이는 폭력의 주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예. 그 잔치의 이름은 아무 말 대잔치입니다. 대잔치.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창익 국장님 뜻깊은 날에 모셨습니다. 4월 그렇죠. 16일 네. 세월호 10일죽입니다. 윤석열 탄핵 이후 맞이하는 세월호 기일인데 어떻게 뭐 맞이하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다짐하는 것처럼 기억하겠다 잊지 않겠다가 우리의 마음이죠. 네. 그날의 아픔 또 도대체 국가의 역할이 뭔지 이런 걸 잊지 않겠다. 그런 질문을 빠뜨리지 않겠다라는 네. 다짐들이 있고요. 또 예. 하나는 그날 희생된 사람들의 대다수가 그야말로 생떼 같은 우리 자식들이었잖아요. 단원고등학교 네네. 학생들. 예. 저는 단원고에 가서 강의한 적도 있었고요. 예. 죽어간 많은 그 학생들을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세월호 참사가 있기 전에. 네네네. 아이고야. 단원고에서 초청 강연을 했는데 강당에서 체육관에서 강의한 적이 있었어요. 네. 하여튼 예. 뭐 잊을 수 없는 죽음이고요. 네. 또 하나는 그 부모들의 처절한 고통, 뭐 이것도 잊지 아이고. 않겠다는 거고 예. 국가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뭐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인데요.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들과 우리들 자손의
세 가지 국정 과제를 제시해요. 그것은 안전, 자유, 행복인데 네. 안전, 자유,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겠다. 이게 대한민국의 쓸모라는 거예요. 네. 안전이 제일 먼저 들어옵니다. 예. 길거리 가다가 갑자기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치면 안 되잖아요. 네. 네. 이태원에 놀러 갔다가 압사당하면 안 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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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아직 윤석열 정권은 극복되지 않았습니다만 네. 이런 안전 사고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운 안전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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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일이 있는 상태에서는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도 없고 자유롭게 살 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안전을 맨 앞에 놓은 겁니다. 그거를 악용한 사람들이 군인이었잖아요. 네. 국가 안전은 안전 보장 안보는 우리가 제일 잘 지킨다라고 뻥치면서 정치 전면에 등장하고 정권을 휘둘르기도 했던 거 아닙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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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간에 적어도 보수 세력이라면 네. 다른 건 몰라도 자유나 행복까지 나가지 못하더라도 예. 적어도 안전만은 철저히 지켜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집권했을 때마다 예. 왜 이런 대형 참사가 생기냐? 글쎄 말이에요.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네. 그다음에 지금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이렇게 예. 정말 아니 다시 생각해봐도요. 삼풍백화점 30년 넘었잖아요. 네. 딱 30년 전 사건이고 성수대교 94니까 30년 넘었는데 다시 그 장면을 떠올려봐도 자료 사진을 찾아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어느 날 갑자기 백화점이 무너져버리고 어느 날 갑자기 등교하는 학생들이 한강다리가 무너져버려가지고 끔찍한 죽음을 당해야 되는. 네. 이런 일은 정말 없어야 되겠다. 이거는 국민들의 다짐이 아니고서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거론하셨고 그 세월호 참사와 또 이태원 참사가 최근의 일인데 냈다 보수 정권에서 벌어진 네. 일인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서로 책임을 떠넘겼다는 점이죠. 이 보수 정권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책임 떠넘기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애초부터 책임질 의지도 없었다라는 것들이 또 확인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 네. 관심도 없는 게 이런 참사로 이어진 거죠. 예. 아니 근데 여러 번 그렇게 경험해놓고 왜 자꾸 이런 놈들이 집권하게끔 표를 줬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 이번 내란 사태를 통해서 국민들이 예. 좀 각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 보면서 정말 이 쓰레기 같은 신문은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는데 일면이 뭐냐면 네. 대구 사람들이요. 네. 우리 도대체 누굴 뽑아야 되나 모르겠다. 이걸 일면에 쓴 거예요. 중앙일보.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누굴 뽑아야 되는교입니다. 예. 제목은 고심 더 깊어진 대구예요. 예. 그러니까 정말 나쁜 신문이죠. 그러니까 예. 지금 국면에서 국민의힘의 참패는 누구든지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민주당 후보가 압승하게 될 거고 네. 민주당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여러 가지 개혁이 있죠. 그러니까 판을 어떻게든 흔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 가장 저열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지역 감정에 노골적으로 기대는 겁니다. 아니 물어봤어요? 대구 사람들은 다 이재명을 싫어한대요? 그거 아니잖아요. 경상북도 안동 출신이기 때문에 예. 이재명 후보가 대구 경북 지역을 흔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맞아요. 지난번 산불 과정에서 보여줬던 진정성 같은 것도 있어요. 네. 그 정말 무슨 그때 욕을 먹었지만은 그렇죠. 듣지 않아야 될 욕까지 먹어가면서 현장을 지키고 그게 대구 민심을 출렁이게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럼요. 그 다음에 천만 다행히 옷가지를 휘둘러서 그렇지 네. 그게 다른 위험한 물건이거나 흉기였다면 되게 끔찍한 일이 될 수도 말입니다. 있었잖아요. 그런 예. 곤경까지 당하면서도 그래도 자리를 지켰고 네. 당시에는 윤석열이 파면되기 이전이니까 여야 어떤 정치인보다도 진정성 있게 네. 경북 지역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봐. 이거 좀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네. 마음들이 들고. 근데 그게 두려운 거죠. 왜냐하면 국힘세열이나 이제 중앙일보 같은 사람들은 네. 국민의힘이 아무리 망하더라도 대구 경북은 건져야 된다. 네. 라는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아이고. 그래야 당을 유지할 수 있고 일정 정도의 국회의원을 유지할 수 있고 또 내년 지방선거에 대응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대선 초기 아닙니까? 네. 초기보다 아주 작정하고 예. 되고 누굴 뽑아야 되는겨?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심하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아이고. 언론 말씀 조금 드렸는데 네.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면 이 중앙일보 등이 정부를 통해서 버는 돈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정부나 광고비. 공기업의 광고가 많고 홍보비 집행이 되게 많아요. 예. 이거는 정말 중단하거나 정리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국민이 낸 혈세로 이 족벌 언론들을 매출을 올려주면서 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럼 사회적 역할, 순기능을 해줘야 되거든요. 순기능이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네. 정말 결정적인 순간마다 정치판을 뒤흔들고 오로지 자기네 입속만 챙기는 일은 네. 이제 그만해야 된다. 새로운 정부, 새로운 시대에는 그래야 된다. 그 정부가 언론사에 집행하는 광고비 전체 규모가 1조가 넘거든요. 아이고, 네. 근데 거기 1, 2, 3, 4위가 누군가 봤더니 수혜를 입는 언론 조중동하고 대구의 조선일보로 불리는 대구 매일신문. 이 참여정부 죄송합니다. 자꾸 참여정부가 나오죠. 문재인 정부 때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국민들이 직접 그 광고할 언론사를 결정해 주시는 뭐 그런 방법으로 언론 개혁을 시도하다가 말았어요. 뭐 이 문재인 정부는 뭘 한다고는 해놓고는 아무것도 이행한 게 없어요. 그러면 김용민 TV는 정부 광고 수주를 얼마나 하셨어요? 정부 광고 수주 제로입니다. 빵이죠. 제로. 그러니까 왜요? 아니 일단 기본적으로 언론사가 아니고요. 아니 네. 그러니까요. 뭐 아니 그럼- 그러나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김용민 TV가 네, 다른 네. 유튜브들도 많이 그렇고. 예. 그러니까 이건 새로운 국민들이 새로운 매체를 통해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 거고 정보도 수집하고 있어요. 네. 누가 뭐래도 언론이죠. 그러나 이 구닥다리식 기준을 가지고 예. 하다못해 스카이 데일리는 광고 집행도 해주고 돈도 주면서 광주에서 그 저기 광고를 아니 그게 수주했어요. 알려진 게 광주만이지 서울은 안 그랬겠고 뭐 부산은 안 그랬을까요? 대구는 예. 안 그랬을까요? 또 네. 중앙정부는 안 그랬을까요? 예. 라는 의문이 있는 거예요. 네. 이건 정말 제대로 조사해서 예. 제대로 바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세월호 이야기를 하다가 언론 개혁 이야기로까지 우리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자, 오창익 국장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매번 아주 시원한 말씀을 많이 들려주셔가지고 저희들에게 큰 지혜와 또 뭐랄까요 그 감동도 주시는데 아이고 고맙습니다. 헌법재판관 지명 이거 제가 앞서서 좀 짚었는데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 만약 당선이 된다고 했을 때 대통령 재임 중에도 재판을 받아야 된다. 이 방향으로 국민의힘이 몰고 갈 것이고 그렇게 해서 헌법 소원을 하게 되면 그 한덕수가 지명한 그 두 명이 헌재에 들어갈 경우 재판 받아야 된다라고 판단이 나오면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형사법정에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지금 한 5건 재판을 받고 있는데 하나라도 걸리면은 대통령직을 박탈당할 수 있다. 이 기대로 지금 밀어붙인 것 같다라는 분석 소개해드렸습니다마는 아니 이 헌법재판관 지명 이것 때문에 야 윤석열이가 이제 떠났구나 이 망령이 사라졌구나 했던 국민들이 다시 한번 놀랐고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완규를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완규, 예. 이완규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네. 이완규가 주제 박사학위가 있는데 네. 박사학위 지도 교수가 계실 거 아니에요. 뭐 저도 잘 아는 형사법 전문가 교수님인데 이를테면 자기 뭐 논문 비슷한 데다가 지도 교수를 비판해요. 근데 학문적 비판이 아니에요. 학문적 비판이 오히려 뭐 대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니까 검사도 아닌 자가 그 아주 그냥 비검사에 대한 인신 공격이구만. 인신 공격을 해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예. 아니 그러니까 모욕이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검사가 아닌 자가 검찰 실무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검찰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된다. 이건 무식한 소리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러니까 검찰 개혁이 안 되지. 그러니까 그건 아니 뭐는- 그 검찰 개혁을 밖에서 왜 얘기 못 합니까? 얘기해줘. 당연히 네. 코멘트의 대상이어야 되고 학문적 평가와 분석의 대상이어야 돼요. 그럼요, 그럼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예. 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자기의 스승이에요. 박사 논문 지도 교수인 거예요. 이거는 좀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뭐 살모사도 아니고 네. 아무리 저 검찰 만능주의고 예? 뭐 검찰주의자라 하더라도 자기 선생님에 대해서 네. 같은 대학의 선배이기도 하고 선생이기도 하고 논문 지도 교수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 그럼 이 사람은 어떨까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대해서는 예의를 지킬까요? 아니죠. 이 사람은
검찰 권력의 항구적 뭐 지속화, 항구화 이런 걸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할 사람이에요. 정말 광기에 사로잡힌 사람이거든요. 네. 이런 사람인지 누가 모르나요? 윤석열이 몰라요? 한덕수는 좀 모를 수도 있어요. 왜? 한덕수는 그냥 오다 받아가지고 시행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앉혀놓겠다는 건 헌법 질서를 본격적으로 흔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네. 이건 진짜 해보자는 거고요. 네. 일부 언론이 그런 표현도 쓰는데 쿠데타이기도 합니다. 쿠데타. 이것도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또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긴장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기도 해요. 네. 이완규는 정말 악질적 검찰주의자입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이현주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분이 또 이제 검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이현주 변호사님. 네네. 그분 연주 그 국회의원 말씀에 말고. 따르면은 옛날에 아주 대단한 운동권이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5.18 유공자이기도 하잖아요. 학교 다닐 때. 그러네. 네. 예. 근데 이런 사람들은 예. 그러니까 진짜로 뭐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에 대한 정의감인 네. 경우도 있지만 사실 80년대 학생 운동은 뭐 고생은 했지만 저도 80년대 학생 운동을 한 사람으로서 보면 네. 아주 높이 평가할 만한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학생 사회에선 그게 주류였거든요. 이를테면 좀 폼나 보이는 일일 수도 있었어요. 네. 그리고 어깨에 힘도 들어가는 일일 수도 있었어요. 그럼 만약에 5.18 유공자고 학생 운동을 했던 사람이라면 네네. 그 후에 삶이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완규 같은 사람은 학생 운동을 했다는 경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학생 운동을 했다는 경력 자체를 의심해 봐야 돼요. 일종의 힘에 대한 추종일 수도 있고요. 그 내부 그룹에서 조금 폼나는 일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운동가의 모습은 전혀 없고 일찌감치 방향을 전환해 가지고 사실 준비해 가지고 검사가 됐고 또 검사가 돼서는 정말 국민들 짓밟으면서 오로지 우리나라를 체제를 지키고 우리나라의 정의를 지킬 건 검사들밖에 없다는 회개한 소리만 반복하는 사람이 학생 시절에 잠깐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평가할 건 전혀 없다고 전혀 생각합니다.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와, 이완규. 예.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완용이 갑자기 떠오르는 건 저만의 편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완용도 그랬잖아요. 네. 처음에 뭐 친미, 친러 다 했잖아요. 예, 그러다가 예. 친일까지 간 거 아닙니까? 예. 상당한 엘리트였잖아요. 네네. 역량 있는 사람이었어요. 네. 그런데 어땠습니까? 대한제국을 통째로 일본 제국주의에게 갖다 바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호의호식했잖아요. 네. 이완규가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학생운동 네. 경력 팔고 그러면서 검사들 사이에서 얼마나 아는 체하고 잘난 체하고 그래요. 이 사람이 국회 내가 나와서 이쪽 진영 잘 알아. 뭐 그렇죠. 운동권 전문이 나야. 뭐 네. 이러면서. 나름대로 논객 역할을 하고요. 정책통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국회 나와서 얘기할 땐 굉장히 어눌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면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박사학위도 있고 운동권 출신이고 예? 게다가 내가 검찰을 얼마나 사랑하고 이 사람 원래 꿈은 뭐였냐면요. 네. 대법원장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대법원 윤석열 정권에 결탁된 거죠. 한 몸이니까 검사 독재 정권이니까 아이고. 대법원장이 되려고 했는데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키면서 삐걱삐걱 한 거죠. 그러니까 급히 방향 선회를 해가지고 헌법재판소로 저 방향을 선회한 거예요. 재판관으로요. 네. 그러면서 하겠다는 역할은 정말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역할을 할 겁니다. 이 사람은요. 네. 목리 부리기, 네. 뭐 땡깡 부리기, 네. 법으로 안 되면 뭐로 하기, 뭐 이런데 되게 능한 사람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자기 박사학위 지도 교수를 예.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고 모욕을 주면서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아주 독특한 인간입니다. 그래요. 꼭 저기 자기 닮은 보스 오야를 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하여튼 이번에 윤석열의 동지죠. 동지죠. 네. 예. 가처분이 인용되겠죠. 전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 이번 주 안에 나올 거라는 보도야 뭐 조선일보도 내놓고 있는 건데 네네. 인용이 되면은 뭐 한마디로 나가리 되는 것이고. 그렇죠. 예. 저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 이후에 두 번째로 헌법을 지키기 위한 결단을 내려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 권한 대행이 할 수 있는 일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받아보자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예. 근데 여태까지 여야 합의가 안 돼서 헌법재판관도 임명하지 못한다고 버텼던 권한대행이 이제 와서 갑자기 2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건 위헌임이 분명하거든요. 네, 권한대행의 역할은 그야말로 소극적이고 그야말로 현상 유지적 활동에만 멈춰야 돼요. 왜냐하면 민주적 정당성이 없어요. 그렇지. 대통령은 그게 윤석열이라도 하여튼간에 뭐 손가락 잘라버리겠다는 사람들이 많지만 국민들이 선출해서 그것도 직접 선출로 대통령이 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헌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개헌까지 하는 건 아니었고 예, 그래서 탄핵되긴 했습니다만 네. 근데 직접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도 없는 대통령이 지명했던 뭐 국회 동의 받았습니다만 국무총리가 예. 또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도 지명한다? 예. 아 이거는 한참 나간 거죠. 네. 한덕수는 왜 그랬을까요? 한덕수도 쫄아 있습니다 지금. 한덕수도 쫄아 있다. 네, 한덕수, 최상목 등 뭐 내각 전부 다 쫄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도대체 왜요? 아니 지금 왜긴요. 내란 사태에 중요 임무 그것 종사로 때문에. 의심받는 예. 범죄 피의자들이잖아요. 예. 지난 3년 동안 저 국민의힘이나 정부 또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 지금은 이재명 후보입니다만 예, 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얼마나 그 뭐 사법 리스크 어쩌고 범죄자 취급하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사람들은 뭐 그 범죄라는 게 뭐 법인카드 8만 원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것도 따져 볼 만한 일이지만요. 네네. 근데 이 사람들은 정말 내란을 일으킨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진술은 좀 엇갈리지만 이 내란 공범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거든요. 수사를 진행하다 보면 네. 더 많은 실체적 진실을 파악할 수 있잖아요. 네. 무엇보다 한덕수든 최상목은 자기가 진 범죄는 알잖아요. 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면을 어떻게든 모면하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렇다면 이재명이 어떻게든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럴 수만 있다면 뭐 영혼까지 팔 수 있다. 이 영혼은 자세. 이미 판 거고요. 영혼은 팔았지. 네. 예. 아니 왜냐하면 한덕수가 아겐세일로. 예. 권한대행이면서 했던 말이 앞뒤가 다르잖아요. 네. 권한대행의 역할은 굉장히 제한된 거라고 얘기했다가 갑자기 집에 갔다 오더니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지금 대통령 노름도예요. 어제 뭐 광주에 기아차 공장도 갔어요. 네. 자기 전라도 사람이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가 뜨기만 하면 예. 호남표가 싹 들어온다. 예. 예? 왜냐하면 민주당 후보는 호남 사람이 아닐 테니까 뭐 예. 이런 얘기 혼자 망상을 하고 있고요. 야, 근데 확실히 진짜 미쳤네 이것들이. 미쳤죠. 완전히 미쳤어요, 진짜. 아니 지금 객관적인 지표 여론조사 보면은 절대 될 수 없는 자들이 뭐 그냥 뭐 너무 뭐 엉뚱한 거에 그 눈이 뒤집어 씌웠는지 엉뚱한 상상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상태를 몸부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한덕수 등 뭐 홍준표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예. 사람들의 상태는 발버둥입니다. 발버둥 치고 있는 겁니다. 발버둥. 알겠습니다. 목표는 딱 하나예요. 네. 나는 살아야 되겠다. 남들은 네. 어떻든 간에. 예. 정확합니다. 예.